요즘 기술 광고들 보면 참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많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감동적인 화면 뒤에 혹시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실제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AI나 5G 같은 막 신기술을 내놓으면서 이 기술로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나 좋아집니다 하는 식의 광고를 부쩍 많이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광고들이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어떤 시선이 깔려 있을까요? 우선 광고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광고가 그리는 세상이랑 실제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요?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광고에서는 늘 기술이 모든 격차를 없애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요. 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의 한 81.3% 정도라고 해요. 뭐 다른 정보 취약계층에 비하면 생각보다 높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바로 이겁니다. 60.3%.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다룰 줄 아느냐, 바로 역량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확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기에 접근하는 건 93.7%로 굉장히 높은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역량은 60.3%에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기만 손에 쥐어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술로 정말 삶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TV에서 봤던 바로 그 광고들, 대기업 광고 캠페인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KT 광고예요. AI 기술로 청각장애인 여성의 목소리를 되찾아준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 광고는 목소리가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걸 은연중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 수어라는 완벽한 언어를 존중하기보다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정상으로 보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다음은 SK텔레콤 광고. 휠체어를 탄 아이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창덕궁을 AR, 즉 증강현실 기술로 체험하는 내용이죠. 와, 기술 진짜 멋지다. 할 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애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이 광고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성을 해결하는 대신에 기술로 이렇게 대신 체험하면 되잖아 라는 식의 일종의 임시방편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슬쩍 피해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LGU 플러스 광고도 볼게요. 여기선 시각장애인 엄마가 AI 스피커 도움으로 아이를 돌봐요. 처음엔 되게 능동적인 엄마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후속 광고로 갈수록 비장애인 아들한테 의존하는 모습이 더 강조돼요. 결국 장애인은 기술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좀 의존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만 거죠. 자, 이렇게 광고 세 편을 살펴왔는데 혹시 뭔가 공통적인 패턴 느껴지시나요? 이 광고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일관된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광고 속에서 비장애인은요, 최신 스마트폰 사고 새로운 서비스를 즐기는 소비자로 나와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죠. 그런데 장애인은 어떤가요? 늘 기술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로만 그려져요. 마치 기업이 베푸는 자선의 대상처럼요. 장애인 인권활동가 안희재님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광고 속 장애인은 기술의 혜택을 받는 존재로만 그려질 뿐 시장 속 소비자로 등장한 적이 없다. 시장의 당당한 주체인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또 다른 방식의 배제이고 차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시선에 맞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비판을 넘어서 희망적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장애를 무슨 극복해야 할 실현처럼 그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휠체어로 버스 타는 일상, 시각장애인이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모습, 이런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기존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를 깨고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포용적인 사회,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기술, 더 편리한 기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의 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표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보세요. 기존의 방식은요,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기술은 이들을 정상처럼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고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인 사회 구조에 있다고 봐요.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이고 기술은 특정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한 사회의 장벽 자체를 허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물이나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당연하게 보장하고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왜곡해서 그리는 방식을 바꿔야 하고요.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시스템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 자체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의 목표가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을 고쳐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고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